뭐, 내 집이 경매로 붙여진다고? 한정우는 오늘도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70평생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인지 이제는 알람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오래된 단독주택은 아침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보일러를 켰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정우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김치와 반찬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이웃집 수정 씨가 가져다 준 된장찌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이거라도 드세요. 수정 씨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정우는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말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말이 적은 성격이었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상은 하나였습니다. 예전에는 2개였습니다. 아들 재민이가 있을 때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재민이는 말없이 밥을 먹는 아버지를 닮았는지 그 역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 앞에서 정호는 가끔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먹었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뒤 정호는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상추와 고추 그리고 몇 포기의 배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미를 들고 조심스럽게 흙을 가꿨습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었습니다. 정호 씨,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요. 담 너머로 수정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들어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냥 할 일이 없어서요.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수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안쓰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걸 알았지만 괜찮은 척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법원 봉투였습니다. 정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싶어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경매 개시 결정문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출금 연체, 담보주택, 경매 진행, 낯선 단어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빚을 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껴 쓰고 모아 쓰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대출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서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2년 전 한정우 명의로 5천만 원이 대출되었다고, 그리고 그 돈은 한 번도 갚아지지 않았다고, 이자가 쌓이고 쌓여 이제는 억대가 넘어섰다고. 정우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꽉 쥐었다가 놓았다가 반복했습니다. 12년 전, 그때 재민이가 도장을 가져갔습니다.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재민이는 급한 일이 있어서요라고만 말했습니다. 정우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도장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재민이는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저 당분간 연락 안 될 거예요. 재민이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재민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2년. 정우는 그 시간 동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명절마다 밥상을 2개 차렸습니다. 혹시 돌아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재민이의 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호는 깨달았습니다. 재민이가 사라진 이유를, 왜 연락을 끊었는지를, 왜 얼굴을 보이지 않았는지를. 그래서 그랬구나. 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가 나야 했습니다.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빚을 지고 달아났으니까요. 하지만 정호는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겪었을 고통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짊어지고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어서 그렇게 도망쳤을 아들의 마음이. 정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렴. 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정호는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찻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뜨거운 물이 김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는 그 김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2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조금 더 기다리면 아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꼭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정호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첫 모금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경매 통지서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정호는 그동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먼지 쌓인 서랍을 열고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혹시 대출과 관련된 증거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호는 은행에 가기로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낡은 점퍼를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을 걸었습니다. 무릎이 쑤셨지만 참았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차례가 되자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대출 내역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요구했고 정호는 건넸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객님, 연체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요. 원금과 이자 합쳐서 1억 3천만 원 정도 되십니다. 1억. 정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5천만 원이 12년 만에 그렇게 불어난 것이었습니다. 언제 대출 받으신 거예요? 12년 전이라고 나와 있네요. 보증인은 없고 담보는 고객님 주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물을 말이 없었습니다. 상환 계획 세우시겠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은행을 나와 찬 바람을 맞았습니다. 1억 3천만 원.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정호는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집을 팔아야 하나? 아니, 집은 이미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함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정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재민아. 그는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며칠 뒤 이웃집 수정 씨가 찾아왔습니다. 정호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수정 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밥은 드세요?
제가 미역국 끓였는데 좀 가져왔어요. 수정 씨는 냄비를 내밀었습니다. 정우는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작게 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수정 씨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수정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언제든 말씀하세요. 전 옆집에 있으니까요. 그녀가 돌아간 뒤 정우는 미역국을 데웠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2년 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재민이가 도장을 가져가던 날, 그날 재민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냐? 정우가 물었을 때 재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 일 좀 도와주려고요. 친구, 그 친구가 누구였을까? 정우는 재민이 친구들을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재민이는 친구를 집에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늘 혼자였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걱정만 쌓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다시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흙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정우 씨, 담 너머로 수정 씨가 불렀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동사무소에서 복지 상담한대요. 혹시 필요하시면 같이 가실래요? 아닙니다. 전 괜찮습니다. 정우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수정 씨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권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다시 흙을 만졌습니다. 배추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나도 버텨야지. 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재민이가 돌아올 수 있도록 버텨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경매 일정이 확정되었다는 통지였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정우는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구석에 있는 오래된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1억이 넘는 빚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 돈을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돈은 재민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민이가 돌아왔을 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재민아, 빨리 와라. 정우는 작게 말했습니다. 금고를 쓰다듬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깜빡거렸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나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재민이가 올 때까지, 경매일까지 20일 남았습니다. 한정우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을 꺼내고 먼지 쌓인 상자들을 열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재민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재민이는 커다란 책가방을 메고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정우는 무표정했지만 손은 재민이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정우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그날 오후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 물건 확인하러 왔습니다. 중년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정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 상태 좀 보고 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정우는 비켜섰습니다. 중개인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방, 주방을 살폈습니다. 메모를 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오래된 집이긴 한데 위치는 괜찮네요. 땅값이 있어서 낙찰가는 좀 나올 거예요. 중개인의 말은 정우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40년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중개인은 잠깐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사무적인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경매일에 뵙겠습니다. 중개인이 떠난 뒤 정우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40년. 이 집에서 아내와 살았습니다. 재민이를 키웠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집을 지켰습니다. 재민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이제 그 집마저 잃게 생겼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텃밭이 보였습니다. 배추들은 여전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경매일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정우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가끔 꿈을 꿨습니다. 재민이가 돌아오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재민이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텃밭에서 배추를 뽑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땅을 물들였습니다. 정우는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뿌리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석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실루엣은 낯익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우는 배추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민이냐? 정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림자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야윈 얼굴, 푹 꺼진 눈, 구부정한 어깨, 재민이었습니다. 12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었습니다. 저예요. 재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는 낡아 보였습니다. 정우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와라. 정우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재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재민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마주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 좀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재민이는 손에 든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제가 모은 돈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빚 갚는데 보태세요. 정우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열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아야 10만 원쯤 되어 보였습니다. 1억 3천만 원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 돈을 소중히 쥐었습니다. 고맙다. 정우는 작게 말했습니다. 재민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이렇게 됐죠. 대출 받은 거 저 아니에요. 제 친구가 제 인감 훔쳐서. 재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현우라는 친구였어요. 저랑 친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돈이 급하다고 제 도장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게 대출에 쓰일 줄은. 재민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중에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현우는 사라졌고 빚은 제게 남았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재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비겁하게 아버지를 버리고. 정우는 침묵했습니다. 재민이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재민아. 정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 들어라. 재민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아니다.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속은 거다. 그 친구한테. 내가 나쁜 게 아니야. 재민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2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됐다. 다 지나갔다. 하지만 정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1억 3천만 원의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면 집은 경매로 넘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우는 재민이를 안아줬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재민이는 오래된 자기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정우는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췄습니다. 한정우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재민이가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계란과 김치를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구웠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정우는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2개의 밥그릇. 12년 만에 다시 차리는 두 사람의 아침상이었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재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돌아봤습니다. 재민이는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앉아라. 밥 먹자. 정우는 짧게 말했습니다. 재민이는 천천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재민이는 몇 숟갈 뜨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먹어라. 말은 나중에 하고. 정우는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재민이도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정우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재민이가 도우려 했지만 정우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앉아 있어. 재민이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텃밭이 보였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가꾸던 그 자리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정우가 거실로 왔습니다. 재민이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민아. 예, 아버지. 집이 일주일 뒤에 경매로 넘어간다. 재민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그런 말하지 마라.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야? 재민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화 안 나세요? 화? 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긴 하지.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넌 돌아왔잖니.
재민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더 괴로워요.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정우는 재민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재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일 구해서 갚을게요. 얼마나 걸리든 꼭 갚을게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내 인생 살아라. 빚은 내가 처리한다. 안 돼요. 이건 제 책임이에요. 재민이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우는 재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재민아, 넌 아직 젊어. 앞으로 살 날이 많아. 그런데 이 빚에 묶여 살 순 없어. 하지만 내 말 들어라. 정우는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재민이 앞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라. 재민이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적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3억 원. 이게 어떻게? 내가 떠난 뒤로 계속 모았어. 정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돌아올까 해서 내가 새 출발할 수 있게. 그래서 모은 거야. 재민이는 통장을 떨리는 손으로 쥐었습니다. 아버지 이걸로 빚 갚고 남는 돈으로 작은 집 하나 구하자. 우리 둘이 살 수 있는. 재민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장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내드린 게 없는데. 넌 돌아왔잖아. 그걸로 충분해. 정우는 무릎을 꿇고 앉아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괜찮다. 다 괜찮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우와 재민이는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은행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완납 처리됐습니다. 경매도 취소될 겁니다. 직원의 말에 재민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우는 덤덤한 표정이었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길에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디 가세요? 집 보러 가자. 우리 둘이 살 집. 재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정우는 걸으면서 옆에 있는 아들을 힐끗 봤습니다. 재민이는 여전히 야위고 지쳐 보였지만 예전보다는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재민아. 예, 아버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 둘이. 재민이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한정우와 한재민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추와 고추, 작은 텃밭의 흔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재민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먹자.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앉아 계세요. 재민이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차렸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1년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 면접 보러 가죠? 정우가 물었습니다. 재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후 2시예요. 잘 될 거야. 떨려요.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정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재민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재민이는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정우는 베란다로 나가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상추 잎이 파랗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잘 크고 있네. 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잎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전화 갈게요. 재민이가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정우는 재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잘 다녀와라. 네. 저녁에 봬요. 재민이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정우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고요함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재민이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우는 베란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소설책이었습니다. 천천히 한 페이지씩 넘겼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재민이가 화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붙었어요. 면접 붙었어요. 정우는 잠깐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했다. 재민이는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이래요. 정식 사원이에요. 축하한다. 정우는 짧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재민이는 그걸 알아챘습니다. 저녁은 제가 살게요. 밖에 나가서 먹어요.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재민이는 웃으며 정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집 근처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재민이가 고기를 구웠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재민이가 구운 고기를 정우 앞에 놓았습니다. 정우는 집어먹었습니다. 맛있다. 다행이다. 재민이도 고기를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재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이제 돈 벌면 아버지 편하게 해드릴게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지금도 충분히 편해. 하지만, 재민아. 정우는 재민이를 바라봤습니다. 넌 내 인생 살아라.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야. 재민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정우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나도. 정우는 작게 답했습니다. 재민이는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아버지, 손 안 시리세요? 괜찮아. 장갑 사드릴게요. 다음 월급 받으면.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사드릴 거예요. 재민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게 웃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집 앞에 섰습니다. 재민이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정우도 따라 말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두 사람은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빛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재민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타서 재민이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민이는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우도 차를 마셨습니다. 재민아,
네, 아버지. 오늘 정말 기쁘다. 정우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재민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저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재민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거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우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재민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1년 전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 온 날 이웃집 수정 씨가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정우와 재민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늦게 와도 괜찮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정우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또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재민이가 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